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5일 울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저희가 없으면 반도체를 PCB에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한번 아침에 지인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대덕전자는 2분기 실적 호조, 3분기 FCBGA 매출 시작이라는 레포트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가 하단에서의 반등을 좀 더 시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아이디입니다. FCBGA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회사 중에 하나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레이더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PCB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보았습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차후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구간은 말 그대로 프리미엄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수가를 더 지불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은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 할인되는 부분이죠. 반등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뚫고 내려간다면 바로 손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하단을 닫고 한 번 더 올라와주는 흐름을 기대한다. 자, 주가 추세를 보면 일단 파란색 추세선을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 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파란 선을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과거에 크게 한번 올라준 적이 있었는데요. PCB가 부족으로 아마 그런 모멘텀으로 급상승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쯤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근래였다면 이때쯤 해서 크게 상승한 부분이 아마 이제 올해 2월달, 1월달이나 2월달 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에서 박강호 이문수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요. 2분기 매출액 전 분기보다 5.7%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기준 추정치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형 MLP라고 하는데, 통신 장비형 PCB라고 하고요. 이게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로 반도체 메모리향 MCP나 CSP 매출 증가로 제품 믹스 개선이 되며, 비메모리향 FCCSP 클립 칩 그리고 칩 스케일링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격이 인상 등으로 실적 호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하이엔드 제품인 FCBGA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뭐하는 회사인가? 반도체용 PCB, 일단은 칩을 만들면 다이, 그러니까 실리콘 쪼가리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PCB에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로 선폭은 반도체는 정말 나노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PCB에다가 바로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그마한 기판 같은 걸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납을 묻힐 수 있도록. 이게 이제 PCB 각종 부품에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납이 이제 솔더가 붙어야 하는데, 그 솔더를 붙을 수 있게 하는 조그만한 PCB가 바로 이 반도체용 PCB, CSP라고 부르기도 하고, FC, BGA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또 제품에는 SIP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름 경험치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구리 포일을 얼마만큼 작게, 얼마만큼 얇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대덕전자는 오랜 기술력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PC, 스마트폰용 PCB가 있는데 굉장히 얇아요.
얇고 또 이제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가 높은 RF에도 잘 전도가 되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일단은 가장 얇게 만들어야 하고, 또 이제 PCB가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적층을 시켜 놓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조밀조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0층 이상의 그런 부품을 쓸 때도 10층 이상의 그 기판을 쓸 때가 있습니다. 10층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빌드업 공정이 HDI PCB이고, 또 이제 PCB 자체가 연성으로 잘 좀 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장비와 자동차 PCB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1mm 이상 PCB로서 20층 이상의 고다층 구조가 특징이다. 그래서 최근에 5G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이스피드, 하이프리퀀시 대응 특수 원자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CB 재질이 이제 옛날에는 패널 소재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갈색 기판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안 좋고 싸구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주파수의 PCB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주파수 PCB라기보다는 고주파수 회로에서는 이 패널 기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력용, 전력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고압, 고전압이나 고전류, 고전력용 그 전력용 PCB에서는 이런 패널 기판류를 많이 쓰는데, 패널 기판이 또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폭시 기반으로 이렇게 옮겨 탔거든요. 그래서 PCB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패널은 갈색인데 에폭시 기반은 이런 초록색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PCB 사이에 PCB 자체가 유전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재료, 어떤 원자재를 좀 첨가를 해야 이런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이 프리퀀시나 또 이제 하이 스피드용 그러한 PCB라면 어떤 유전체가 또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낮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낮은 걸 아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커패시턴스가 굉장히 높으면 신호가 늦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굉장히 낮은, 그러면서도 성능은 변화가 없는, 아니면 오히려 더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것들의 특수 원자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 도대체 FCBGA가 뭔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IC 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 다이가 올라가고, 이제 솔더볼이라고 해서 하단에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한 PCB랑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I/O 포트,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늘려뜨려 놓는 거죠. 바닥에 다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FCBGA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00핀이 넘어간 것들은 이제 FCBGA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두께도 굉장히 얇고 최대 레이어가 12층 정도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다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덕전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큐트, 그 다음에 이제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다 써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대덕전자도 써봤고, 인터플렉스도 써봤고, 코리아 서킷도 써봤고, 이스페타시스도 써봤는데 대기업 오면서 대덕전자와 대덕전자는 쓰지는 않았고, 다른 이제 신뢰성 팀이나 아니면 이제 생산 관리 팀에서 이제 대덕전자를 주로 쓰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PCB 같은 경우에는 이스페타시스나 인터플렉스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다녔을 때 조금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 국내 매출이 14%, 로컬 수출 38%, 그리고 다이렉트 수출이 해서 47%고요.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스카이웍스, 파트론, MC넥스, 스타트 칩스, 치팩, 그리고 얌코 이렇게 등으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네요. 이 카메라 모듈도 되게 많은 부품들이 조금 들어갑니다. 의외로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PCB를 정말로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FPCB도 자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PCB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트넌과 MC넥스가 회로 선폭을 정말로 얇게 뽑아낼 수 있는 PCB 업체를 고르자면 대덕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카메라 모듈 업체 파트론이나 MC넥스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대덕전자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해 사업 연도의 가동률을 보면 당분기 생산 능력이 생산 능력과 실적 그리고 가동률을 보면 94%로 거의 꽉 찼습니다. 대부분 한 90% 정도로 잡거든요. 100%풀 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의 100% 육박했다는 것은 지금 공장을 거의 풀 가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PCB는 그래요. 네. 계속 뭔가 걸려 있다는 거죠.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주 5일제로 하는데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교대로 해서 주말까지도 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아는 분이 좀 대덕전자에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원자재 주요 매입 현황을 보면 당연히 구리를 씁니다. 에폭시 재질 두산전자, LG화학한테 좀 받고 이 부재료 같은 경우는 희생촉매라고 해서 녹이는 물질이나 다이오 잉크 프로덕트라고 해서 일본 그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에 패턴 새길 때 잉크를 뿌려서 그쪽에만 녹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잉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제품을 다이오 잉크가 정말 좋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이걸 쓸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성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이는 물질 이런 것들 부재료 PCB 제조할 때 그 패턴만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촉매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외로 코퍼 포일이라고 해서 이 금속 동박 비율이 8%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일본의 미찌 금속이라고 해서 되게 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 구리 이런 그리고 전지박, 동박 이런 거와 달라요. 이 PCB에 들어가는 동박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얇고 잘 뽑아낼 수 있는 회사가 미찌 금속입니다. 물론 이제 미찌 금속만 쓰진 않겠죠.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전자, IT 산업 하반기에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아이폰 잘 팔리고 잘 팔리고 다 잘 팔리면 당연히 PCB도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의 쌀인 MLCC가 있는 게 아닙니다. MLCC만 산업 쌀이 아닙니다. 고성능, 고품질, 고신뢰성 PCB도 산업의 쌀 중에 하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대 법칙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요. 주가는 펀더멘털에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며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원래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기만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주가가 내리기만은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올랐다면 내려가는 날도 있을 것이고
내려갔다면 올라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라는 함수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약간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2분기 실적 호조, 3분기 FC BGA 매출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으로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주가 추세상 우상향을 추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내용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